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청약 통장이 증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이 증여가 자녀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나 자매에게도 넘길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배우자를 통해서 처남, 처제에게도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명의 이전이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약 통장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죠. 근데 이 저축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번외로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만든 통장이라면 증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민영에 대한 청약이기 때문에 이 가점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17점에 대한 이 가점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17점이란 점수는 민영주택 청약 당첨에 있어서 당락을 좌우할 만한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청약저축 이 통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청약저축 통장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저축은 전용 85 이하의 이 LH나 SH 이 공사들에서 공공분양하는 이곳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이 통장을 말하고요. 아시지만 이 청약저축은 2009년도에 돼서 이게 단종이 되는 바람에 현재 새롭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연도에 관계없이 직계가족이나 부부간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KBS나 MBC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서 뉴스에서 직접 보도를 하더라고요. 집 대신 청약통장 주세요. 20년 된 슈퍼통장 물려받는 법.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손자에게만 증여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나 심지어 배우자의 형제에게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저축 증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부모님과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자녀 이렇게가 보통은 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은 존속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는 이 자녀는 이 비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누나한테 한번 증여를 한다라고 생각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저는 부모님께 이 증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과 누나는 꽤 가족으로 묶여져 있죠. 저와는 뭐 형제 관계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일단 가지고 계시다. 제 걸 받았죠. 가지고 계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시 그거를 누나에게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나는 또 어떻게 되죠? 누나의 자식인 제 입장으로는 조카죠. 조카에게도 증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하면 저로부터 시작된 제 청약저축 통장이 부모님께 가고, 부모님으로부터 누나에게 가고, 누나가 다시 또 조카에게 가고, 조카가 다시 또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우자 쪽의 형제, 제 입장에서는 처남이나 처제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인과 배우자, 부부간에도 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 청약저축통장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다시 배우자의 부모에게 증여를 하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다시 배우자의 형제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우자 형제의 자녀에게까지도 사실 증여가 돼서 제 통장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씩 가게 되면 모두 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박 차장의 청약저축을 제 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형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청약저축은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은 세대 내에서 이 통장을 가진 세대원이 이 세대주에게 증여, 이 명의의전이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체계도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제 저희 집이 각자가 이제 저 따로 이제 가정 이루고 살 것이고, 형도 별도로 살고 있을 것이고, 부모님 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저희 집 주소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주를 아버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 청약저축통장을 아버지께로 명의 이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제 통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주소를 다시 한번 형의 집 주소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형이 지금 세대주로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형에게 이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은 결국 최종적으로 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무주택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맞춘다면 공공분양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사람은 뭐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받는 사람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자, 받는 사람도 유주택자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청약저축통장을 주고받을 때, 명의 이전할 때는 여기서 주택이 있네 없네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같은 세대 내에 있으면서 세대원이 세대주에게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 딱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 아빠나 뭐 형이 살고 있을 때 주소 지전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버지만 주소를 저희 집으로 왔다가 다시 형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공공분양에 청약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주소를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이 청약이나 공공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 같은 경우에는 형이 만약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당해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형이 이런 주소를 옮겼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조건들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불이익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이 개인적으로 다 사정들이 있고 어떤 회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한번 문제가 없을지 확인을 해 보시고 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실 앞쪽에서는 제가 막 형한테 주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해서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아버지가 저한테 주거나 아니면 제가 저희 자녀한테 주든지 이런 방법이 아마 가장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겠죠. 저와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을 텐데요.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 자녀를 나중에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그 당시에 세대주가 됐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리고 제 거를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청약통장은 가지고는 있는데 자녀가 너무 어리다, 지금 뭐 아직 미취학 어린인데 야 그러면 1,500만 원 지금 청약통장에 묶여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둬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제 대출이거든요. 자, 청약저축담보대출 저도 1,500만 원 정도 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2%대로 해서 이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이 방법 완전히 괜찮은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이제 15일부터 시작이거든요. 10월 15일. 그럼 나 이때 자녀 이름으로 내 걸 가지고 증여를 해서 아니면 형제에게 증여해서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주택 청약 통장이라도
뭐 유주택자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청약 통장을 증여받고 명의 이전하는 거에는 이 무주택자 나이 이런 게 관계가 없었지만은 이 공공 분양에 결국에는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일반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저축 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우리가 공공 분양은 보통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게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년 이상의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이 무주택 산정 기간이 또 만 3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만약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자녀가 만 33세 이상은 되어야지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서 청약 저축 총액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날짜부터 날짜는 카운팅 돼서 3년을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무주택 그리고 3년 기간 요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저축을 하면 당첨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3기 신도시의 1회차분 이 공공분양 당첨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번 다음 2회차나 또 3회차 또 내년에 있는 그러한 사전 청약의 경쟁률 당첨 예상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84로 볼게요. 2,400만 원이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150만 원, 그리고 성남 복정은 2,169만 원. 여기서 지금 성남이 생각보다 당첨 컷이 낮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남 복정이 100% 당해로만 선발했기 때문에 당첨 컷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당첨 컷들은 남양주와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해가 아니고 이건 지금 수도권의 당첨 컷을 그대로 그냥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남양주의 직접 당해 컷과 그리고 인천의 당해 컷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한 마이너스 한 400 정도를 빼면 당해 컷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2,400이 아니고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거의 당첨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남양주는 더 낮죠. 400 정도를 빼면 거의 뭐 한 1,700 정도 선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균 금액은 한 1,9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뭐 전체 평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1차 했을 때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지역이 있었고요. 공급 물량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제외했습니다. 한 2,300가구 정도였고, 자, 2차가 이제 10월 15일이거든요. 이때 공급 물량은 6,000가구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당첨 컷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모든 청약 통장을 확인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청약저축통장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공략하는 법도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꼭 3기 신도시 사전청약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공공분양이 이 지역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공공분양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청약저축 부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버티다 내 집 마련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약통장은 증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력이 되는 선에서는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립니다. 이 청약통장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박 차장은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